일부 한국 팬들에겐 낯설지도 모르지만 올 시즌 살라는 어느 시즌보다 강한 비판의 목소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네빌이 최선을 다해 그를 보호했던 장면은 살라가 얼마나 실제로 비판에 직면해 있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누군가는 18골 10도움을 올린 선수가 어째서 비판을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공교롭게도 과거 살라와 공동 득점왕을 수상했던 선수 또한 17골 10어시스트를 기록하고도 의심받은 시즌이 있었습니다. 현역 시절 메뉴의 네빌이 리버풀 선수를 향해 좋은 말을 건네고 보호하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유나이티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한 네빌은 팬이기 이전에 한 명의 축구인이자 사람입니다. 그는 손흥민과 살라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이 일시적으로 기량이 떨어지는 현상을 다른 사람들처럼 나이와 연결시키지 않았고 그저 휴식이 필요한 상태라고 확신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되돌려보면 시즌 중반 네빌은 최고의 팀에서 좌우 날개로 손흥민과 살라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공격수들에 대해서 말이죠. 제가 망설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공격수를 한 명 더 뽑았거든요. 하지만 살라, 보웬, 그리고 손흥민이요. 그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들어오죠. 손흥민도 그렇고요. 그들은 3톱에 가까웠고 보웬은 그저 홀란드 뒤에서 약간 떨어져 플레이했어요. 홀란드와 바로 붙어있진 않았죠. 보웬을 10번으로 뒀다기보다는 홀란드 주변에서 자유롭게 뛰는 공격수로 둔 거죠. 알바레스가 하는 것처럼요. 자, 이제 최전방으로 가봅시다. 그가 한 명을 골랐네요. 최전방 공격수로 누구를 뽑았는지 봅시다. 살라는 알고 있고 그의 옆에는 누가 있나요? 팀, 당신은 누구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군요. 손흥민이 거기 있어요. 그렇죠. 손니가 거기 있어야 해요. 그가 이번 시즌에 넣은 골을 생각하면요.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누구의 팀이든 들어갈 수 있어요. 세계 어느 팀이라도요. 지금 그를 뺄 수는 없죠.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좋아요. 당신 팀에서 그는. 이 번역은 대화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역보다는 위역에 가깝게 했습니다. 화자들이 말하는 중에 생각을 정리하거나 말을 바꾸는 부분들이 있어 문장 구조를 약간 조정했습니다. 그래요. 손흥민은 대단했죠. 홀란드는 맨시티에 꼭 필요한 선수예요. 물론 그들은 알바레스도 있어서 홀란드가 뛰지 않을 때 대신 들어가죠. 하지만 증거는 지난 시즌 그가 넣은 골에 있어요. 이미 14골에 4어시스트를 기록했죠. 그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지 않을 때는 그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그건 프리미어리그에서의 얘기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어요. 최종 선발이 드디어 나오고 있네요. 곧 발표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진 최종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 한술 더 떠서 네빌은 올 시즌 최고의 수비수로 김민재를 뽑았습니다. 다른 메뉴 키즈인 스콜스는 네빌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뛰던 선수들은 특이할 정도로 좋아하는 선수의 직징이 분명합니다.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없는 리버풀 레전드로서 그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번역 시 일부 문맥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최대한 자연스럽게 위역했습니다. 특히 후반부에 갑자기 한국어로 전환되는 부분은 문맥에 맞게 번역했습니다. 지지자들이 현재 마커스 래쉬포드에 대해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는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임스처럼 팀을 위해 뛰는 선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출신이고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뛰었죠. 앞으로 뛸 때는 문제가 없지만 제기랄 맨유를 위해 뛸 때는 뒤로도 뛰어야 합니다. 변명은 없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건 변명뿐이에요. 자신감이라고요? 우리가 본 바로는 공격수나 스트라이커로서 맨시티 원정만큼 힘든 곳은 없을 겁니다. 공을 많이 차지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손흥민은 뛰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골도 넣었죠. 좋은 선수라는 걸 보여줬어요. 오늘 손흥민을 봤잖아요.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건 리더였어요. 오늘 맨체스터 시티 원정에서 주장다웠죠. 우리는 골이나 도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치와 의지를 받고 위지로 돌아갈 겁니다. 번역 과정에서 일부 맥락이 불분명하거나 오타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최대한 문맥을 고려하여 번역했습니다. 특히 인치라는 단어는 맥락상 이해하기 어려워 그대로 음차했습니다. 또한 구어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일부 표현을 위역했습니다. 역시 로키는 무언의 동의를 표했습니다. 살라 이야기를 하다가도 라시포드 이야기를 하다가도 손흥민은 그 시절 선수들이 예로 들기 좋아하는 선수입니다.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저 그때 맨유와 리버풀 더비의 중계를 보시거나 맨유와 아스널 경기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전 세계인들이 아는 슈퍼스타들이 팀을 위해 헌신했고
개인의 득점이 아니라 팀의 승리에 사력을 다했으며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팀의 패배를 완전히 자신의 패배로 인식하는 선수들이 즐비했습니다. 최근에 맨유가 라이벌을 만나 터널에서 악수하는 장면만 보고도 쓴소리를 뱉었던 로이 킨도 물론 포함됩니다. 누군가에겐 그가 꼰대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에겐 축구는 원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캐러거가 말했던 쉬지 않고 뛰었던 손흥민은 특정 시대에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허거슨 감독 밑에서는 호날두조차 날개로 먼저 기용되었고 훈련장 측면에서 의미 없는 드리블 후 크로스를 올리자 반 니스텔로이에게 욕을 먹고 눈물을 터뜨렸던 시대였습니다. 원팀의 시대였고 어떤 의미에서 지금보다 더 자존심이 강한 선수들이 즐비했습니다. 루니와 호날두는 클럽 동료임에도 대표팀에서 만나면 싸움 직전까지 갔었고 비에이라와 로이 킨은 경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터널에서 이미 싸우고 있었습니다. 반 니스텔로이를 향해 저돌적으로 돌진했던 아스널의 모든 선수들은 축구가 아니라 투쟁을 하고 있었고 무리뉴가 등장하자 첼시까지 투사가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함부르크에서 반 니스텔로이와 손흥민, 토트넘에서 무리뉴와 손흥민의 관계를 고려하면 손흥민은 그 시절 사람들과 동료로 만났을 때도 좋은 하모니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수들이 필드 위에서 목숨 걸고 다툴 때 벤치에선 감독끼리 육탄전을 벌였고 경기가 끝나면 마이크로 치고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라이스와 포든, 그리고 알렉산더 아널드 같은 선수들이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사이좋게 지낼까 아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는 같은 팀에서 대화를 나눌까, 루니와 제라드가 그렇게 몸싸움을 펼치고 대표팀에서 과연 호흡이 가능할까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상한 시대였습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 축구적으로 그 시대 축구의 가장 긍정적인 포인트는 클럽이 조직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고 프로 선수 이전에 지역의 투사로 경기를 치렀다는 관점입니다. 시대마다 명과 암이 있습니다. 당시 축구의 지나친 폭력성은 분명 사라져야 할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헌신하는 시대와 달리 팀에서 한 명이 헌신하면 희생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도 네비를 향해 희생이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동료 모두가 그렇게 축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경기가 끝난 이후의 파티를 주목하지 않았고 SNS의 사진이 뒤덮이는 세상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유독 손흥민의 축구에 희생이란 표현이 사용되지만 그는 그냥 그가 알고 있는 축구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축구에서 이기는 것은 누가 슛을 많이 쏘느냐가 아니라 어느 팀이 더 득점했는가로 가려지고 팀을 위해 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축구의 본질입니다. 애초에 개인 종목인 복싱이 아니라 11대 11이 싸우는 축구를 좋아했던 사람들의 이유는 팀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인 종목만의 매력이 있다면 단체 종목만의 아름다움 또한 당연히 존재하고 축구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손흥민을 향한 레전드들의 극찬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축구에서 당연했던 무엇인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잃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고 있는 손흥민의 축구는 다음 시즌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비싼 차를 경쟁하는 선수들, 시계나 금고를 자랑하는 선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축구가 가장 헌신적이었던 시대로 돌아가길 언제나 바랍니다.